큰 길가에 좋은 목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이 무섭게 새를 늘려가고 있고 그 틈새에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들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과연 이 많은 카페들이 다 수익을 내고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의외로 그 지속성을 지니고 생존해가는 동네 카페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와의 대화에서 만나볼 저자는 프랜차이즈로는 따라할 수 없는 테마로 살아남은 성공한 동네 카페들을 직접 탐방해서 책으로 낸 분입니다. 착해도 망하지 않아의 저자인 강도현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강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실제 카페 운영하신다면서요? 예, 이제 저는 기획자라는 타이틀을 더 주로 사용하는데요. 카페 기획자. 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는 보니까 파생상품 트레이더였다면서요. 근데 예. 카페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전업하신 이유는 뭡니까? 평상시에도 커피를 좋아하셨습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선배들이 이제 사회 운동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하. 그분들이 좀 이렇게 소통이 되고 사회적으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이 공유되고 전파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카페 막상 차려보니까 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 그것도 카페 경쟁률로는 전국 최고라고도 할 수 있는 홍대 앞에다 차리셨던데 책에서도 보니까 망하고 나서야 자영업 생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해오셨던데 막상 해보니까 원래 계획과는 좀 달랐던 모양이군요. 네, 제가 원래 경영 컨설턴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카페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굉장히 자만했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또 홍대라고 하는 그 소위 메인 상권의 그 경제 생태계가 저희 같이 작은 카페, 자본이 작은 사업체들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거의 망해서 쫓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다른 카페에도 이제 전수해주기 시작하셨는데 그 희망 제작소의 문의에서 여러 가지 처방전을 받은 게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됐다 이런 부분이 있던데 어떤 처방전들을 받으셨습니까? 네, 우연찮게 희망 제작소하고 연결이 돼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홍대를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임대료가? 예, 너무 비싸고 저희가 이제 가치 지향적인 카페인데 우리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홍대라는 지역이 도움이 크게 되지 않으면서 임대료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지역과 소통하는 카페가 되라. 맞아요. 예, 그게 어떤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카페들을 만나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자세하게 관찰한 다음에 컨셉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조언들이 하나같이 다 굉장히 유용한 조언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성공한 동네 카페들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시작한 거군요. 여러 군데를 들르셨을 텐데 몇 곳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혹은 가장 먼저 만났던 곳은 어떤 카페였습니까? 처음으로 갔던 곳은 이제 수원에 있는 카페인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카페일 거예요. 그래요? 예, 사실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하는 카페인데 이분이 이제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이 치료했던 환자들이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어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내가 직접 일자리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셨는데 모조리 실패를 거듭하시다가 이제 카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던졌고 이제 성공을 하신 거죠. 또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 자립을 돕는 동네 카페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지역별로 굉장히 특화된 동네 카페들이 상당히 많군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곳은? 그건 이제 신길동에 있는 곳인데요. 사실 여기는 윙센터라고 하는 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단체, 굉장히 오래된 사회복지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여성들에게 어떤 어려운 여성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단체가 여성을 시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자립의 관점에서 보자. 그리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냥 사업가들이 만든 카페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고 그냥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인디 밴드들이 와서 음악 공연을 한다든지
인문학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지역과 소통하고 있는 카페들입니다. 지역과 소통한다는 게 키워드군요. 그 이번 달 들어서면서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고 저희도 특집을 내보낸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일찌감치 마을 공동체로 협동조합을 시도하고 있는 저 성미산에서도 비슷한 카페를 하나 발견하셨다고요? 예. 사실 성미산 카페는 이런 어떤 마을, 요즘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마을 카페라든지 마을 기업, 이런 형태의 원형 혹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카페인데요. 굉장히 오래됐죠. 성미산 마을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곳이 아이들의 양육을 함께 하면서 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또 좀 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마을의 어떤 이슈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카페를 마을이 함께 만든 거죠. 그래서 출자자가 대략 200명이 넘고요. 네. 지역과의 소통을 넘어서 말하자면 지역 자체가 카페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델이군요. 그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참고할 만한 굉장히 바람직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서너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은 참 착한 경영을 하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비즈니스라는 차원에서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사업의 지속성이 생기는 건데 소개하신 카페들이 수익 측면에서도 확실히 성공을 거뒀다, 안정적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사실 뭐 성공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지속 가능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돈을 벌려고 카페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인데 그럼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저는 관건이라고 봤고요. 망하진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소개한 카페들은 상당히 지속 가능한 모델들을 이미 구축했고 상당히 오래됐고 검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예로 안산에 있는 카페가 하나가 있는데 이곳은 한 청년이, 사회복지사 청년이 장애인들에게 좀 더 삶을 제공하고 싶다, 어떤 복지 서비스가 아닌 삶을 제공해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카페를 열어서 거기 가보면 바리스타가 자폐를 가진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을 보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그 청년이. 바리스타 청년이. 그러니까 뭐 그냥 거기 뭐 성공을 넘어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지역과 소통하고 있는 동네 카페들을 쭉 둘러보신 다음에 나름대로 착한 경영이 왜 강한 경쟁력을 갖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셨을 텐데 그런 결론을 또 카페 창업을 원하는 분들한테 말씀해주고 계실 텐데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게 이야기로 비결이 된다고 봤어요. 그 이야기, 나만이 갖고 있는 이야기. 사람들은 이야기를 갈망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 책이 뭐 수만 권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지금은 스펙보다는 얼마나 좋은 인테리어냐보다는 그 사람이, 그 운영자, 기획자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바라볼 때 인테리어가 얼마나 예쁘냐, 뭐 이런 거보다도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 카페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느냐. 그런 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그것도 선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카페 창업이라면 지역사회에 소통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고객과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아니겠느냐. 이런 건 이제 카페 창업을 원하는 많은 젊은 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겠군요. 네, 제가 뭐 이 책 전에도 골목사장 분투기라는 책이 책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이런 얘기들을 자주 요즘에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카페라야 이제 사실은 프랜차이즈와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오늘 착해도 망하지 않아의 저자인 강도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헤드라인 뉴스 들으시겠습니다.